네, 안녕하세요. 오늘 공무직 합격 방법하고 공무직 현직자 스펙, 그리고 공무직의 나이, 자격증, 합격 가능성, 뭐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질문이 상당히 이 공무직의 합격 방법, 그리고 현직자 스펙, 그 나이, 자격증, 합격 가능성 요거에 대해서 질문이 상당히 많이 와서요.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의 순서는요. 그 합격에 고려되는 요인, 합격에 고려되는 요인하고 공무직 합격이 쉬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현직자 스펙, 현재 지금 공무직인 사람들의 스펙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공무직 합격에 고려되는 중요한 이게 자꾸 뭐가 뜨네요. 이게 공무직 계속 뜨나? 계속 뜨는군요. 이게 안 좋네요. 찍어가면서 해야겠네요. 네. 공무직 합격에 고려되는 중요한 요인은요, 사실은 운입니다. 운. 그리고 경력. 근데 이 경력은 무경력도 포함이 되고요. 이 운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경쟁률을 얘기하는 거고요. 경쟁률이 낮으면 사실 무경력으로도 합격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무자격증으로도 합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요. 여기 운은 경쟁률이고, 경력은 무경력을 포함하는 거고, 자격증은 무자격증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개만 그 합격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그 와중에 나이가 조금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설명을 천천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경력은 무경력에서부터 뭐 1년, 3년, 10년 이렇게까지 다양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무직 여러 직종이 있는데, 이제 젊으신 분이 많이 오는 쪽은 이 IT 쪽이에요. 이쪽은 뭐 1년에서 3년 혹은 뭐 한 6년 요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무직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분들이 많으시고 무경력이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무자격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회계 같은 경우는 뭐 1년에서 뭐 몇 년까지 있고요. 특수직종으로는 뭐 학교 쪽 공무직이 있고요. 방제, 뭐 시설, 뭐 이런 쪽이 있고요. 또 이쪽이 있어요. 뭐 무슨 특이하게는 뭐 기숙사 뭐 이런 쪽에 공무직을 뽑기도 하더라고요. 뭐 거기는 10년 이상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전에 저한테 이런 문의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대학에서 행정을 전공하셨대요. 행정을 전공했고 경력은 없대요. 경력은 없고 아마 그때 군대에서 행정병 일을 하셨대요. 그러면은 본인은 지금 나이는 아마 30 정도라고 그러셨고요. 그러면은 본인은 합격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여기 자격증은 없고요. 그러면은 이분은 사실은 대학에서 행정했어도 지금은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필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이거 사실은 어필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소개에서 대학교 이름을 얘기를 할 수는 없어도 무슨 공부를 한 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과목을 공부했다. 무슨 과목을 공부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고요. 경력은 없지만 군 행정병 경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격증도 없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나이는 그렇다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정도 나이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분이 남자셨어요. 남자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요.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합격 가능성 괜찮습니다. 이렇게. 왜냐면요. 행정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저것 어필할 내용이 많아요. 단지 학교 이름을 얘기를 못할 뿐이죠. 그렇지만 이게 아까 공무직 합격에 고려되는 중요한 요인이 운이 세 개 중에 요인 중에 하나가 운이잖아요. 경쟁률이 만약에 높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어떨 때는 1대1인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냐면 이 사무직은 다행히 딱히 자격증을 요구하진 않아요.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하다고는 하는데요. 우대하는 자격증은 있지만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지원을 못한다 이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격할 수 있느냐? 그럼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운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안 되면은 두 번째는 될 수 있고 세 번째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1년 정도가 소요가 되겠죠. 1년 정도 소요되면은 이게 합격 가능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합격은 가능해요. 공무직은 언제나 합격이 가능한데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왜냐면 하다가 보면은 내가 뭐 첫 번째 지원했을 때 경쟁률도 높고 나는 자격증도 없어서 실패했다. 이런 경우에 자격증 공부를 하게 돼요. 만약 사무 쪽이라면. 사무 쪽에서 가장 따기 쉬운 게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거거든요. 컴퓨터 활용 능력, 컴활이라고 하죠. 컴활. 컴활이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그래요. 근데 굳이 1급을 따지 않아도 2급을 따도 그냥 있다는 거 하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따기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완전히 보여주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게 만약에 처음 지원했을 때 안 돼, 첫 번째 지원했을 때 안 되면 두 번째 지원하기 전에 이런 자격증을 좀 준비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경쟁률도 다행히 낮았다. 이 공무직 경쟁률은 아주 고무줄이에요. 왔다 갔다 해요. 어쩔 때는 막 100대 1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실제로 사무직은 이 자격에 대한 제한이 많이 없다 보니까 100대 1까지, 거의 100대 1까지 올라가기도 했어요. 제가 지원했던 경우에도 인천광역시 공무직 NCS 시험 보는 거였거든요. 그때도 한 거의 97대 1인가 뭐 그렇게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또 나중에는 뭐 NCS도 안 보고 그냥 전산 쪽 좀 어떻게 했는데 그때 뭐 1대 3인가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다 그냥 돼요. 그때 자격증의 변동이 없었어요. 똑같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운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데, 운이 계속 안 따르게 될 때는 이제 스스로 필요한 자격증을 몇 개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뭐 컴활이라든가 뭐 정보처리라든가 이런 걸 준비를 하게 돼요. 이런 걸 준비를 하게 되면은 또 운도 따르고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되기도 해요. 그래서 공무직은 하면은 거의 한 1년이나 2년 안에는 다 합격이 되는 직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뭐 사법고시 이런 거 공부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합격을 하게 되고, 뭐 행정고시 뭐 이런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공무직에 대해서는 그거는 자격이 되든 안 되든 한 1년, 2년 정도 지원을 하면서 자기 자격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실 합격이 된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자, 그리고요, 자격증은 이제 필수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IT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정보처리, 리눅스, 통신, 네트워크 관련된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이상의 컴퓨터 활용 능력 뭐 이런 자격증을 요구를 하고요. 사무직도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걸 요구를 하고요. 시설 같은 경우는 전기, 보일러, 뭐 소방 이런 자격증을 기능사 이상을 요구를 합니다. 조경도 뭐 조경 기능사 이상을 요구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자격증이 없으면 이 사무 쪽 빼고서는 자격증이 없으면 아예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안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격증이 없어도 되더라고요. 뭐 경력이 없어도 되고요. 근데 그렇지만 이쪽도 만약에 그때 운이 안 좋아서 막 지원자가 너무 많다. 그랬을 때는 뭐 경력도 있고 무슨 자격증도 있고 이건 없다는 뜻이죠. 경력도 있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다음에 되면 돼요. 그렇게까지 막 너무 신경 쓰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요거는 이제 이거 공무원하고 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채용의 계급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무슨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이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20대 분, 27살 분, 30살 분 이런 분들이 되게 초조해하면서 될까요? 하면서 되게 걱정을 많이 가지고 오세요. 워낙 취업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분들은 이미 공무직이 아니라면 제가 지원하지 말라고 최대한 말씀드리거든요. 지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리 좋아도 지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요. 그 이유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공무직은 일단 합격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50대가 돼서도 할 수 있어요. 50대가 돼서도 할 수 있고요. 60대가 돼서도 55세가 돼서도 할 수 있어요. 60살 전에는 무조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 사기업이나 일반 대기업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 대기업을 포함해서 사기업이나 이런 데나 아니면 공무원은 사실 나이랑 상관없이 거의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기업 이런 데는 신입사원은 정말 20대 그리고 30대 초반이 아니면 절대 해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 나이 제한을 안 둔다고 해도 안 두지 않고요. 사기업은 개인 기업의 그 이윤을 추구할 권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만약 이때 20, 30대를 공무직으로 보내버리면 평생에 다시는 사기업이나 이런 대기업에서 근무를 할 권한 기회가 없으니까요. 제가 가능하면 이미 그러신 게 아니라면 이미 공무직이 아니라면 제가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미 공무직이라면 그것을 경력으로 삼아서 다른 이제 좋은 곳으로 점프하기를 바래요. 왜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무직은 진급이 없기 때문에 그 급여나 무슨 명예 측면에서는 그닥 그렇게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연배가 있으시고 무슨 상황이 생기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50대, 40대 이런 분들은 뭐 이제 무슨 비즈니스를 한다든가 뭐 개인적인 뭘 한다든가 뭐 업무 공백이 생겼다든가 그럴 때는 조금 상황이 생겨서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요. 자, 그럼 공무직 합격이 상대적으로 쉬운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무직, 이건 이제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공무직이 대기업 대비 상당히 쉬운 이유는요, 다양한 연령층이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도 거의 받아줘요. 근데 특별히 나이에 대해서 이제 뽑는 사람들이 민감하면, 가령 이제 거기서 약간 걸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같이 일해야 되시는 분들이 밀접하게 일해야 되는 분들이 나이가 너무 어리다든가 그런데 뭐 나이가 많으신 분이 밑에 직급으로 들어가서 적응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그런 상황이 그런 이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이 도전할 수 있고요. 그 경력에 단절이 있어도 또 채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쉬운 이유는 내가 나이가 먹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공무직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또 경력에 단절이 있어도 채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력을 요구는 하지만요. 또 인정을 받지는 못해요. 공무직이라는 게 항상 공무직 초봉으로 들어가요. 공무직 초봉은 지난번에 제가 나는 현직 공무직이다 이거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말씀 안 드리고요. 그냥 대략 말씀드리면 200에서 이제 300선에서 초봉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직 경력 채용에 대한 경력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나중에 이제 경력으로 이동하려고. 이건 당연한 건데요.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경력 채용이 당연히 인정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추후에 이직할 때 공무직 외에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한번 공무직은 계속 공무직으로 남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기업의 업무 강도와 워라밸을 견디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사기업의 워라밸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기업의 업무 강도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공무직이 대체로 그런 게 공무직 업무 강도는 상당히 낮고 공무직의 워라밸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직을 하는데 두려움이 많이 앞서더라고요. 대부분 공무직은 계속 공무직을 쭉 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젊으신 분들한테 많이 추천 안 드리고요. 지금 목소리가 조금 갈라지네요. 오늘 촬영을 한 3-4개 했나요? 그리고 이제 전공 같은 걸 가지고 와서 합격을 말씀을 하시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전공으로는 학교를 다녔다는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대학을 다녔고 뭘 전공했다는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전공은 의미가 전혀 없지만 그거를 자기소개서에서 녹여낼 수는 있어요. 간접적으로. 근데 이제 어떤 데서는 간접적으로도 표현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시를 명확히 하는 데서는 그것조차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내가 무슨 자기소개서라는 게 내가 무슨 공부를 했다는 건 당연히 밝혀도 되는 거기 때문에
대체로는 문제 없이 밝히셔도 됩니다. 저도 자기소개서에서 무슨 공부를 했다, 이게 이 업무에 무슨 도움이 될 거다, 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뭐 전공을 한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령 전기공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자격증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시설 전기공무직 합격이 가능할까요? 그럼 이건 지원 불가입니다. 지원 불가. 왜냐면은 굳이 그 지원서에 해당 관련 학과 졸업자라고 이렇게 명시하지 않는 한 대부분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시설 쪽 공무직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기술 쪽이 다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공은 하지 않았는데 자격증이 가령 전기 기능사가 있으면 전기 공무직으로 지원 가능할까요? 그리고 합격 가능할까요? 예, 지원도 가능하고 합격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공은 전기공학이고 자격증은 또 전기 뭐 기사나 기능사가 있어요. 시설 전기 공무직 합격 가능할까요? 지원도 가능하고 이 위에하고 동일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공은 아니지만 자격증이 있고 경력도 있어요. 이 아주 합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률, 그 운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처음엔 안 될 수도 있어요. 퍼스트엔 안 될 수 있지만 두 번째 지원해서는 또 될 수 있어요. 그 반대로 반대 첫 번째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무직에서 합격해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한 1년 정도를 놓고 보셔야 돼요. 운빨이 좀 있으니까, 운빨, 그 경쟁률빨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자들이 나보다 뭐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되는 거고요. 내가 말을 더 잘하고 면접도 잘했다, 그러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근데 너무 어려운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뭐 행정고시, 사법고시 이런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체로는 하다 보면은 계속 지원하다 보면 요령도 생기고 해서 됩니다. 그래서 전공도 없고 자격증도 없다, 이럴 때 보안공무직 합격 가능할까요? 지원이 가능하니까 합격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 아까도 말씀드린 또 운이 작용하겠죠. 경쟁률이. 보안도 되고 보안 전공했고 자격증이 없어요. 공무직 합격 가능할까요? 지원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자기소개서에서 내가 무슨 공부를 했고 이런 쪽으로 실무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훨씬 더 합격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러니까 공부를 한 거는 좋은 일이고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직 합격 가능합니까? 그러면 제가 대부분 가능하다고 해요. 이렇게 특별히 뭐 자격증 요건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희망 고문이 아니라 시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결국 거의 합격하게 되면, 계속 지원하게 되면. 왜? 그만큼 어렵지 않은 직종이에요. 예, 지원하기가. 그러니까 대부분은 더 높은 쪽, 뭐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공무원 인기가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공무원 이런 쪽을 더 지원을 하세요. 왜냐면 진급도 있고 급여가 많이 뛸 수 있으니까요. 이쪽을 지원하시다가 잠깐 이쪽이 아직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약간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다, 그럴 때 와서는 이제 잠깐 있을 수는 있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제가 너무 좀 안 좋게만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아마 대부분 현직자들은 공무원 현직자들은 공무원이 싫다고 그럴 거고, 대기업 다니신 분, 대기업 현직자들은 대기업이 싫다고 그럴 거고, 저는 또 공무직 현직자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좀 너무 부정적으로만 얘기한다고 안 좋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현직자 스펙을 지금 합격하셔서 다니시는 분들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이제 제가 있는 데가 기술 분야라서 기술 쪽이 많고요. 경력이 대부분 꽤 되시더라고요. 이렇게 되시고, 6년, 10년 이렇게 되셨고, 그리고 또 한 분이 22년가량 되신 분이 계세요. 그냥 지금 계속 22년은 다니신 거죠. 처음에 어떤 경력을 합격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이분이 그냥 이미 한 22년 정도 됐고, 지금 저랑 같이 있는 곳에서는 뭐 한 10년 되셨다고 하고, 뭐 경력이 이제 중소기업에 있었던 사람, 국방부, 이제 뭐 군인 출신이었던 사람, 또 중소기업, 이분은 이제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같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용역이 이제 전환되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번에 문정부 들어서 대부분 이제 공무직이 하던 일들이 그 하청이었을 거예요. 하청하시던 분들을 이제 본청에서 받아들여라 해서 이제 그 정규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그냥 공무직이라는 직종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말씀드리고, 이분들 나이는 30대, 정말 30대 초반, 30대 초반, 뭐 40대 후반, 50대 초반, 뭐 이렇게 되시고요. 그리고 입사 이유는 이제 굉장히 젊으신 분들은 워라밸
워라밸하고 또 이직을 해야 될 시점이었대. 기존 회사에 좀 염증을 느끼게 되고 또 이 사람은 이제 제대를 한 거죠. 그냥 제대를 했으니까 하게 된 거고 이분도 워라밸하고 이제 기존 회사에서의 뭐 갈등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대부분 학력은 대졸입니다. 여기서 대졸은 2년제나 4년제를 구별을 안 했습니다. 2년제가 됐건 4년제가 됐건 대학을 졸업했으면 대졸이라고 표기를 했고요. 이분도 대졸 50대 전환되신 분도 젊었을 때부터 이제 하청 업체에서 일하다가 전환이 됐는데 이분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급여도 많이 깎인다 그러고. 이분은 농업 기술 쪽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거의 60대에 가까운 5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년이 다 되신 분이었고요. 이분이 입사하신 이유는 경력 단절 때문에 오셨어요. 이분은 이제 대졸 중에서도 이제 소위 말하는 스카이 출신인데 사람들은 스카이 출신은 왜 공무직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분 뭐 저기 그 영어 관련된 쪽에서 원장님 하시다가 이제 아마 사업이 잘 안 됐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자영업자잖아요. 사실은 원장님이라는 게. 그렇게 되면 만약에 잘 안 돼서 오면 그게 경력이 전혀 인정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회사에 취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영업자를 이렇게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하지만 경제적 안정은 도모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분 뭐 이렇게 농업 쪽 계통에서 그 공무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대기업 쪽에서 뭐 12년 이상 근무하고 또 뭐 기간제로도 근무하고 막 그리고 이 50대 분들의 특징은 자격증이 거의 없어요. 이분은 이제 그 나중에 공무직을 뒤늦게 공무직이 되려고 어쩔 수 없이 공무직이 되려고 자격증을 몇 개 따셨는데 대부분은 이분들은 50대 분들은 자격증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 물음표지만 사실 없어요. 왜냐면 이분들 세대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이름을 보고 대부분 회사가 정해지는 세대시잖아요. 지금 이쪽 세대 분들은 아마도 블라인드 테스트고 지금도 블라인드 테스트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상당히 대부분이 있어요. 자격증이 많이 있는데 제가 뭐 대체로 유사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유사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 빼고요. 이분 빼고 40대 후반이어가지고 이분도 없고 이렇게 젊으신 분들은 이런 게 있고요. 또 이분도 참 급하게 막 이런 걸 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도 참 보시면은 그 소위 말하는 스카이 출신이신데 뭐 스카이가 뭐 대단하다는 건 아니지만 공무직에도 스카이가 많다. 사실 지금 그만큼 고용시장이 안정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합니다. 뭐 물론 기술 쪽이라고 해서 다들 기술을 대학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꼭 이렇지만은 또 않습니다. 공무직 쪽이 항상 이런 상황은 아니고 이쪽은 좀 기술이고 농업도 기술이고 그래서 좀 특이한 상황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공무직의 합격은 당장 되거나 아니면 1년 안에는 됩니다. 그게 안 되면 2년 안에는 됩니다. 이게 뭐 사시도 아니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력을 1년 정도 잡고 기능사 정도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합격 가능권이라고 보면 되고요. 무경력도 되고 1년 경력도 되고 3년 경력도 됩니다. 어느 기술 쪽이냐 일반 사무 쪽이냐 뭐 아니면 보안이냐 미화냐 이런 쪽에 따라서요. 기능사 이상 자격증은 큰 도움이 되고요. 1년 이상의 경력 IT 쪽에서는 뭐 이제 한 3년까지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아까 말한 뭐 기숙사 특히 기숙사 쪽에서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쪽도 있었어요. 이런 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하고요. 공무직의 활용은 대부분 다들 이직을 생각하고 있고요. 경력 단절에 대한 그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의하시는 많은 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렇게 문의가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은 공무직은 합격이 가능합니다.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합격하셔서 경제적인 안전망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유지한 상태에서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시거나 더 좋은 다른 삶을 또 추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게 아마 공무직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상당히 좋은 점도 많은데 제가 너무 안 좋은 면만 부각한 것 같아서 안타깝게 또 느껴지는 부분도 있네요. 여하튼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더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